수다를 좋아하는 장애인분들의 본격 리얼 토크쇼 수다장애인의 최충일입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분들의 접근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은 전윤선 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윤선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요,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네. 굉장히 그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접근이라는 말과 네트워크, 아, 관광 이런 말이 같이 들어있는데, 네, 네. 어떤 활동인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네네. 우리가 뭐 접근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예를 네, 들면은 뭐 물리적 접근성도 있고 네, 뭐 서비스 접근성, 정보 접근성, 기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네, 그 물리적 접근성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접근하는 거를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건물 같은 데는 접근하면은 접근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차량 예를 들어서 버스 뭐 기차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동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 네, 이동권도 마찬가지로 음, 그 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통틀어서 접근성이라고 음, 접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광 네트워크는요. 이제 관광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냥 관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장애인들이 저처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물리적 접근성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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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관광하는 데 있어서 턱이 있거나 음, 또 뭐 관광하는 데 있어서 뭐 숙박을 해야 되는데 뭐 잘 수 없다거나 또 관광지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수 없다거나 이런 네, 것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음,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접근성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무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무장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접근 가능한 관광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 정보 접근성 통틀어 가지고 접근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장애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장애물 없는 여행, 네, 무장애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접근성을 확증하는 네, 네, 그런 여행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방금 이제 그 접근권에 대한 개념, 네, 그리고 이제 이동권과 접근권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또 네, 네, 말씀을 들었는데 하시는 활동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단 우리가 접근권이라고 하면 네, 건물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막연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관광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네, 네,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어떤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 장소라든지 네, 네, 실제로 그 어떤 관광을 했을 때 네,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다 세심하게 봐야 되는 네, 부분들이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활동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네,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어떤 정책 토론회 같은 사진 같아요. 아, 네, 네, 네. 저 지금 사진. 아까 말씀하신 네, 접근성 네, 네, 여기 네, 지금 타이틀이 네,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아마 이제 네, 굉장히 큰 주제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앞에 서셨는데 이런 토론회를 또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그냥 계속 얘기만 하면은 별로 네네,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에 담아야 되고 음, 뭐 제도적으로 뭐 바뀌어야 되고 네, 제도가 바뀌면은 또 행정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예,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 그다음에 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한다라는 이런 네네, 것들을 이제 이런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네, 네, 실질적으로 법 개정 활동 같은 거, 네, 음, 인식 개선 활동, 법 개정 활동을 네네, 네, 하게 돼요. 뭐 접근성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음, 접근성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음, 있어요. 관광진흥법을 또 개정에 네, 참여도 네. 하시고 장애인 복지법 안에서 또 관광활동 지원 그렇죠. 조항을 개정하는 데도 참여하시고 차별금지법에 있는 네, 네. 차별 또 관광 차별금지 조항 네, 네. 실제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개정하거나 이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네. 많은 참여를 하시면서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접근권에 있어서는 1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1호는 아니고요. 아, 왜냐면은 예. 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 관광 분야에서만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관광과 관련돼서 가장 우리나라의 기초적인 법이 관광진흥법이에요. 아, 예, 예. 관광진흥법인데 그 2014년도에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 관광진흥법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뭐 관광의 권리를 부여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없었어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관광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있어요. 정부의 지원도 없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음. 이제 좀 조항을 좀 개정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활동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별금지법과 네. 관련돼서는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보면은 관광 활동에서의 차별을 금한다는 조항이 없었어요. 아,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제 우리 차별금지법이 예, 예. 2008년도에 예,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차별금지법 만드는 개정, 만드는 뭐 이런 활동까지 뭐 보면은 그때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관광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네, 안 네, 하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관광이 문제가 아니라 음. 당장 생존의 네, 네. 생존의 문제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도 차별금지법에 관광대원을 놓으면 좋겠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조항은 정말 너무나도 먼 나라, 먼 미래의 얘기였기 때문에 네, 네. 얘기를 해도 별로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개정되고 네. 뭐 이런저런 이제 장애인과 관련된 네. 삶에 관련된 이제 법 개정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네,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장애인들이 이제 점점 밖으로 나오는 네, 이런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 우리가 접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휠체어거든요. 네. 네, 휠체어 탔을 때 물리적 접근성이 계단 있거나 이런 데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선 아무리 고쳐주세요 해도 그분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지만은 네, 네.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안 고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지역사회 안에서 뭐 내 집에서 아니면 이제 뭐 내가 사는 내가 사는 지역 시내에 가서 이렇게 영화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네. 내 활동이 좀 더 넓혀지고 싶은 내 영역이 좀 더 넓어지고 싶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광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관광을 하려고 막상 보니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광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붙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관광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내 지역, 내 삶, 지금 내 삶이 잠시 다른 네. 곳으로 하루든 2박 3일이든 옮겨가는 네. 네,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네. 내 삶이 지금 당장 뭐 여기서 강릉으로 옮겨갔다고 하면은 네, 네. 강릉에 갔어도 최소한의 내가 지금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만큼의 접근성은 네.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에 가서 온갖 차별을 다 받아도 그 차별을 받아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뭐 법 조항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네. 관광지에 가서 엄청난 차별을 받았죠. 음. 그래서 오죽하면은 네, 장애인 관광은 돈 쓰면서 차별받는 거다 이랬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많이 사라지고 있죠. 이제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동안에 법이 네. 개정되던 시기에는 네, 실제 장애인의 삶을 좀 더 고려하기에는 그 관광까지 미처 생각을 못 그렇죠. 하고 그냥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것들로만 뭔가 채워졌다가 실제 이제 관광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고 네, 네, 또 장애인분들이 계속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시면서 네, 관광에 대한 어떤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 법 조항들을 또 직접 네. 목소리 내시면서 활동하는 이런 사진이라고 보면 네,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또 다음 사진 보니까 네, 이 그 줌으로 지금 네, 네,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원격 네, 네.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교육을 지금 이거는 이제 상지대학교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이제 과정인데요. 네.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은 일단은 네네. 이제 노년층에 들잖아요. 네네. 노년층에 드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좀 여유도 있고 이제
젊었을 때 많이 활동을 하고 일을 했으니까 좀 쉬고 싶다. 네. 그리고 나이 들면 일단 몸이 불편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몸이 또 느려지기도 하고 뭐 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음. 이분들이 여행을 갔을 때 항상 겪는 것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랑 똑같이 불편함들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몸이 불편했고 가족들이랑 휠체어 타고 가면은 네, 갈 수 있는 어디 여행지 아니면 갈 수 있는 숙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 이런 데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거 이제 무장애 관광과 관련된 네, 요런 그 무장애 관광과 관련 지금까지 활동해온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저기 있는 분들이 다들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지금 몸이 뇌졸중이 와갖고 불편한데 우리 자식들하고 여행을 가면 항상 우리 자식들이 내 휠체어를 밀어주는데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나는 맨날 자식들이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못 가게 되고 나는 좀 당당하게 가고 싶은데 네. 그리고 무장애 여행이라는 이 개념조차 몰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네, 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장애 여행은 뭐 단순히 그냥 뭐 여행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이제 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무장애라는 개념을 보통 네. 장애가 없으셨던 분들이 네네. 노년기가 되면서 네. 뭔가 이제 몸이 퇴화되고 그렇죠. 기능에 따른 어떤 접근 부분들이 네네네. 기존에 됐는데 네. 그 이후에 뭔가 이제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시고 나서 그렇죠. 이 얘기를 들으니 네네. 아 이게 무장애 그렇죠. 구나 그렇죠. 네. 라고 또 알게 되는 또 교육이 네네. 됐던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프로필 보니까 네네. 또 책을 또 몇 권을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익숙한만 쳐도 이게 자동 완성으로 네. 그 뒤에 책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아, 이게 이제 왜 사람들한테 많이 읽혀지고 회자가 됐냐면은 네네. 네, 장애인들이 여행하면서 쓴 책이 이 책이 처음이에요. 아 이게 국내 최초 네, 책이네요. 국내 최초예요. 지금. 국내 최초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어,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동안에 여행하면서 겪었던 것들 네. 이제 뭐 수필 형식으로 네, 에세이 형식으로 낸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처음에 책이 출간됐을 때 책이 나오자마자 다 팔려버렸어요. 아, 다른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하면서 이렇게 에세이 형식으로 나온 책은 아직은 이 책 말고는 없는 것 같고 해외 여행하신 분들은 꽤 있더라고요. 네네. 네. 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기록물이 되면 네. 다른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네네네. 많이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는 네네.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보통 이제 비장애인 분들은 여행에 대한 그런 주제로 책들을 많이 내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늦은 감은 없지만 네. 이런 책들이 더 많이 나와야지 사실 네네네. 언론뿐만 아니라 이런 책이라든지 자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네.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냥 이제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여행을 할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 책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네네. 좋은 기록물인 것 같고 저는 이런 책들이 꼭 이제 대표님뿐만 아니라 네네. 다른 장애인분들도 많이 꼭 냈으면 좋겠어요. 예, 꼭 이렇게 막 두꺼운 책이 아니더라도 네네.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자유롭게 내면 그런 것들이 또 통해서 이런 무장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네네네네.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요 책을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에세이 형식의 이제 네. 책이니까는 네. 요 책을 보면은 좀 더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표지가 어디인가요, 여기는? 여기는 북촌 한옥마을이에요. 북촌 한옥마을. 네네, 북촌 한옥마을.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요 책 말고 네. 뭐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예, 책들도 예. 많이 제작이 돼 예, 예, 있어요. 예, 그것도 맞아요. 이제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네. 저도 작업을 했는데 네. 근데 가이드북하고 요거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은 가이드북은 되게 설명서 같은. 설명서 같은 네, 네.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장소에 갔을 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책은 제가 저 북천 한옥마을에 갔는데 어디에서 어디쯤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멋있고 어디쯤 가니까 휠체어가 돌아가는데 좀 불편했다. 또 어디쯤 가니까 너무 친절한 분이 이렇게 그 식당에서 너무너무 친절했다. 아, 예, 예.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는 아, 이건 좀 감수성 있는 네네. 그러니까는 글들이. 장애분들 저거 있고 나도 그 식당 가야 돼. 아, 예, 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핫플레이스를 찾을 수 네네네. 있는 뭔가 참고되는 책이 그렇죠.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휠체어 마크가 있는 네네. 이 휠체어석이죠. 네네.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예, 일본에 갔을 때 신칸센을 탔을 때만 하더라도 네. 휠체어 좌석이 저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예. 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네.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 도쿄올림픽 하잖아요. 네네.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기차에 휠체어석이 더 많이 늘어야 된다라고 일본 장애인계에서 주장을 해갖고 아. 저 신간센에 저 전동 휠체어석이 6석이나 있어요. 한 칸에 지금 네네. 6개가 있는 거죠? 6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요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그 DPI 여성위원회에서 여성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니까는 네네. 그 일본 DPI 있는 그 친구들이 보내줬어요 기사를. 그래갖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거의 100%거든요. 네, 저상버스가 100%고 저런 기차에 다 휠체어석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먼 지역에서 이동하는 것들 중에서 기차밖에 없어요. 네, 네. 우리나라는 네. 휠체어 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그 기차밖에 없고 기차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좌석이 지금 전동 휠체어석 2개, 네네. 그다음에 수동 휠체어 좌석 3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수동 휠체어 좌석은 말 그대로 저 기차에 그 부착돼 있는 의자에 앉는 거예요. 네. 앉는 건데 전동 휠체어 좌석을 2개밖에 없다 보니까는 그 코레일에서는 아예 딱 지침이 전동 휠체어 좌석을 끊으면은 전동 휠체어만 타고 와야 되고 예, 예. 수동 휠체어 좌석을 끊으면은 수동 휠체어를 타고 와서 저 좌석에 앉아서 휠체어를 접어야 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는 전동 휠체어 탄 사람이 둘이만 여행 가야 되고 네. 근데 만약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수동 휠체어 타고 여행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이거든요. 네, 네, 수동 휠체어 타면은 누가 밀어줘야 되고 멀리 네.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나마 이제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런 데는 뭐 KTX나 SRT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시간이 네네. 뭐 10분에서 뭐 30분 요 간격으로 기차가 다니지만 네네. 예를 들면 안동, 강릉 막 이런 데는 강릉은 1시간에 한 대 다니고 네. 그다음에 안동은 뭐 8시부터 9시, 7시부터 8시, 9시는 1시간에 한 번 다니지만 네. 그 이후에는 3시간에 한 번 다니고 이래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에는 한 번 이제 그 저는 이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네. 또 친구 2명은 전동 휠체어 타는데 한 명은 좀 걸을 수 있는 장애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행 가고 요럴 때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기차표를 끊었을 때 자기는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내려가지고 저 좌석에 앉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동 휠체어 좌석을 끊었어요. 네. 근데 그 역에 가서 거부당한 거예요. 너는 왜 전동을 타고 와서 수동을 끊었는데 왜 전동을 타고 왔냐? 안 된다 우리 지친상.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못 갔어요. 그 친구만 못 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 사진인데 네, 이게 좀 한 칸인 거죠 지금. 그렇죠. 이게 약간 저도 이제 기차를 타 보면 네. 예전에 그 ITX라든지 네, 네. KTX 무궁화 보면 네, 네, 짐칸처럼 그렇죠, 그 그렇죠. 007 가방들이 네, 여기에 이제 맞아요. 쌓여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아요. 하려고 이제 그 어플로 예약을 칸을 딱 눌러서 해놔도 막상 탔는데 거기 누가 있으면 어쨌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좌석인데 그렇죠. 짐칸이 돼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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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 이제 전동기차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을 때 역무원이 네, 그 해당 짐을 놓은 사람한테 네, 네,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고 가버리면 네, 저는 자꾸 뭔가 부탁하는 게 되는 거야. 맞아요, 부탁할 필요가 없는데 네, 내가 예약한 좌석인데도 불구하고 저 짐칸을 쓰고 있는 분에게 모르는 네네. 사람에게 짐을 내려주시라고 부탁하는 그 순간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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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그 일본 그 기차 비교를 했을 때 네, 네, 너무 이게 딱 칸수뿐만이 아니라 인식부터가 많이 다르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맞아요, 맞아요. 나 이 사진 보자마자 그 스트레스를 상징하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네. 네, 네, 맞아요. 이 사진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제주도인가요? 어디? 네, 제주도예요. 제주도죠. 예. 여기 어디냐면 제주도 성산일출봉이에요. 네. 이때만 해더라도 네. 이때가 제가 97년도인가 8년도인 것 같아요. 벌써. 여기가 지금 간 데가. 네네네. 벌써 꽤 됐죠. 이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때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여행한다? 이건 네, 꿈 같은 꿈도 얘기, 못 꾸죠. 꿈 같은 맞아요.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때
장애인들이 저 전동 휠체어 타고 한 14명, 15명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네, 이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음. 네, 보조인 한 명 데리고 갔어요. 보조인 한 명 데리고 다 전동 타고 갔어요. 근데 저기까지 어떻게 가? 96년 7년이면 전동일초도 신기하게 볼 그렇죠. 때였어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저기를 어떻게 가? 저 많은 네. 사람들이 여기서 네. 어떻게 했냐면은 공항에서 비행기는 타고 갈 수 있는데 네. 공항에서 성수연법까지 이동하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때는 장콜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네, 장콜도 없어가지고 트럭을 빌려서 그 공항에 보면은 주차장에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주차장 뒤쪽에 담이 있거든요. 네네. 그 담이 좀 낮은 데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 트럭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뚜껑 열리는 문 열리는데 거기다 이렇게 대놓고 휠체어를 싣고 네네네. 사람은 뭐 봉고차에 싣고 네네. 그러니까 업고 안고 막 이러고 업히고 안기고 네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산포에 갔어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저 휠체어로밖에 여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휠체어로 2박 3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코스가 바로 저 성산포 일근이었어요. 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저렇게 돼 있던 거네요, 코스가. 그렇죠. 휠체어에. 여기 성산포 쪽에 일출봉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2층짜리 건물에 일출봉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 1층에 유일하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객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있긴 있었네요. 네, 그래도. 있었어요. 객실이 있고 그 객실이 있으니까는 당연히 화장실도 당연히 있겠죠. 욕실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샤워실에는 안전바가 있는 호텔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갖고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경사로도 있고 이렇게 이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도 있고 이런 객실이 있냐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뉴질랜드에서 살다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는 이런 게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 없으면 허가가 안 난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뉴질랜드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설을 마련했던 거죠. 그게 그 사장님의 인식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이제 대표님의 네. 우여곡절 네. 그런 어떤 힘든 경험들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무장의 관광이 왜냐면 먼저 이렇게 선구적으로 네. 이렇게 다녀서 불편한 걸 체험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것들이 어찌 지금 기록돼서 지금 이렇게 발전되는 그 시초에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때 추억들을 또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활동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금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여기 저도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겠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이구나. 네, 네. 이제 저기 저 사진에 나오신 분이 네. 미국에서 10몇 년 동안 살다 오신 분이에요. 장애인 분인데. 저기 휘쳐 다신 네. 분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여행지 한번 가보고 싶다. 네. 이렇게 이제 저한테 그래서 저분이랑 같이 갔어요. 음. 그러니까 마침 이제 창덕궁이 그 앞에 싹 시설을 싹 개보수 해가지고 네 그러면 창덕궁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창덕궁을 갔던데 네. 여기에요. 그 창덕궁에 예전에는 그 장애인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애인 주차장이 없어진 거예요. 있었던 게 네, 없어졌어요? 있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 개보수를 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는 장애인 주차장 딱 하나 있는데 그럼 거기에 차를 대도 되냐 그랬더니 거기는 직원만 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있었던 것도 없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창덕궁 바로 그 담장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있어요. 공영 네. 주차장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장애인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네. 아니, 고치면 뭐해? 더 좋게 고쳐야지. 더 안 좋게 고치면 어떡해? 이런 주차장 없는 건 차별이잖아요. 네네. 네, 이제 바로 인권위에다 진정을 했죠. 실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불편하면 네, 불편한 걸로 끝나버리는데 네. 그거를 불편한 거를 이제 뭔가 목소리를 내서 받기든 안 받기든 일단은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네. 제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돼야지 일단은 그 이후에 오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도 보니까 배에서 내리는 사진일까요, 이게? 네. 이때 이제 장애인들이 처음으로 네. 우도 가는 배를 탔어요. 장애인들이 저렇게 많이 탄 거는 저 배 운행하고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낯선 것에 대한 이런 약간 두려움도 있지만은 네. 호기심이 더 많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갖고 이제 우도를 한 바퀴 돌았어요. 어. 저 때만 해도 네. 우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섬이어갖고 네.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래도 한 바퀴 돌았어요. 저 우도가 한 바퀴 한 17km 정도 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저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는 저 우도가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지금은
저 우도에 가는 장애인들이 엄청 많아요. 아, 진짜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네. 일단은 뭔가를 해야지 네, 바뀌는데 좀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장애인분들이 정말.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제주도 여행 코스 중에서 네. 네, 우도가 꼭 코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저도 엄청 많이 갔죠, 저기 우도를. 제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뭐 SNS 활동하고 네. 뭐 방송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사람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음. 저렇게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가서 뭐 둘러보고 심지어는 이제 그 수학여행팀 네. 야학 있잖아요. 야학 네네. 수학여행 팀하고 같이 저기도 갔어요. 네. 네. 이제 이 버스가 이게 관광버스 같은데 네네. 그 저상식 네, 맞습니다. 관광버스인 거죠. 예. 네, 이거 군산이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에 저렇게 그러니까 시티 투어 예, 예. 저렇게 저상 시티 투어가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 서울도 없어요. 이게 군산인 거죠, 지금? 네네네. 심지어 서울도 없다는 게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지금 각국에 뭐 도쿄, 뉴욕 뭐 이런데 뭐 가면은 각국의 수도에는 저상포 저런 게 기본으로 그 있거든요. 기본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 서울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완전 없어요. 지금도. 저상버스가 없어요. 네, 저상 시티 관광- 투어가 없어요. 경기도도 지금 경기 시티 투어라고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경기도도 없습니다. 아. 경기도는 지금 서울시에 있는 거는 다누림 관광센터하고 예. 경기도도 경기누림 네네. 그 차량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신청을 하거나 네. 신청을 해서 단체로 가거나 이럴 때만 아. 이용되는 거고 예, 예. 저거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예, 거. 그냥 우리 시내버스가 저상 시내버스처럼 네네.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이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그 시티 투어이기 때문에 저거를 타면 저게 요금이 한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그 12,000원 정도 하면은 그 이렇게 손목에다 이렇게 하는 네. 뭐 밴드를 주거나 아니면 표를 줘요. 네. 그거 하나가 하루 종일 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거를 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저거 타고 가다 A 지역에 가서 내리잖아요. 그 네. A 지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실컷 둘러보고 있으면은 저 차는 그냥 내려주면 가요. 네네. 내려주고 가면 다음 차를 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스와 똑같은 거죠. 근데 저런 시티 투어가 이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거를 타면은 그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또 내가 막 찾아다니지 않고도 네. 저 버스만 타면 이제 그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다 둘러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런 그 시티 투어가 저상 시티 투어가 우리나라에 부산에 있고 네. 군산에 있고 여수에 있고 제주에 있고 인천에 있고 대구에 있고 네네. 마산에 있고 딱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할 때 바로바로 그렇죠. 타는 게 버스인데 그렇죠. 이게 참 서울에 없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 그렇죠. 그렇죠. 참 안타깝네요. 이게 네네. 어떻게 보면 보통 이게 우리가 관광을 얘기할 때 장애인 관광을 얘기하면 뭔가 자꾸 서비스처럼 그렇죠. 그렇죠. 뭐 접수하고 뭐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네. 이용하기 어려운 또 구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저는 이제 저도 일본을 한번 갔다 왔을 때 네네. 그냥 저는 이제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근데 버스가 멈추는 거예요. 네네. 당연히 제가 타는 줄 알고 네네네. 저도 이제 그 시흥에서 저상 버스를 탈 때 경험이 네네. 그 비장애인 시민분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것도 많이 좀 짜증나는 얼굴을 많이 네. 하시고 저도 이게 좀 많이 미안해지고 근데 제가 굳이 막 어디를 가야지 하고 계획 세우고 서비스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가서 관광버스를 그렇죠. 관광을 즐기기 위한 어떤 이런 건데 참 이 좀 많이 보편화되려면 좀 더 많이 저희들이 목소리를 또 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동 편의 증진법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개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네. 아직 저상버스 도입률이 40% 음. 조금 넘잖아요. 네네. 40% 조금 넘는데 저런 그 시티 투어 같은 저런 저런 차량을 뭐 저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저런 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일본에 도쿄 가든 아니면 후쿠오카를 가든 거기 가서 저 버스만 타면은 그냥 후쿠오카는 내 맘대로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니는 게. 이제 저 버스 중에 2층이잖아요. 저 버스가. 네네. 2층에 오픈 버스가 있거든요. 네네. 네, 위에 뚜껑이 없는 버스. 그 2층까지 탈 수가 있어요. 리프트가. 아 네. 보통 1층만 갈 수 있는데 네, 그 버스는 2층까지 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신기하네. 저 진짜 그거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짜 저거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약간 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사진도 약간 버스 내용인데 이것도 이건 네네. 미국인 것 같아요. 이건 뉴욕이에요. 아, 뉴욕. 네네. 뉴욕인데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뉴욕은 다 저렇게 저상 시티 투어거든요. 모든 네. 그 버스가. 네, 모든 버스가 다 저 시티 투어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저거 타면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시티 투어도 코스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코스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버스 자체가 다 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타고 뉴욕을 네, 한 바퀴 다 여행하는데 되게 편리했던 건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하철이 잘 돼 있잖아요. 네네. 뉴욕은 지하철이 너무 안 돼 있거든요.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 있고, 뉴욕. 예, 예, 뉴욕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어떤 데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하나는 그 지하철을 탄다고 하더라도 이 단차가 있잖아요. 네네. 단차 옛날에 우리나라 단차처럼 완전 이렇게 높고 넓어요. 1호선 같은 느낌인가 네. 보다. 1호선 지금 시내는 괜찮지만 네. 저쪽 벗어나면 막 맞아요. 그런데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그 지하철이 너무 더러워요. 그런 것 같아요. 영화만 봐도. 네, 너무 더럽고 쥐가 엄청 많이 다녀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열차 자체가 작아요. 그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하철을 타고 싶어도 지하철 그러니까 역에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많으니까는 탈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지상에 있는 이동 수단을 이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저 시티 투어를 타고 여행을 하죠. 아. 시티 투어를 타고 여행을 하고 또 하나는 저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그냥 지나가는 콜택시 잡으면 돼요. 아, 그거 진짜 예. 좋네요. 지나가는 그냥 콜택시가 그러니까는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네네. 장애인이 타면은 뒤에 의자를 이렇게 제껴 갖고 휠체어 타게 하고 아. 근데 내리면은 뒤에 의자를 이렇게 도로 원 상태로 해놓으면은 네. 뭐 이제 비장애인 승객들이 타고 이렇게 네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특별하게 뭐 진짜 우리는 지금 계속 콜센터에 연결해갖고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러잖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지나가는 저기 택시 지나가네 딱 손 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태워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네.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공공 서비스가 네, 같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네, 있는 그렇죠. 거고. 굉장히 큰 차이가.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요거 본 것 중에서 네네. 이제 그 공항에서 네. 저 시내까지 가는 네네. 그 공항 버스 있잖아요. 네네. 공항 버스가 우리나라의 고속버스처럼 리프트가 달려 있어요. 다. 아. 그러니까는 공항에서 시내 들어가는 것도 뭐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택시 타도 되고 버스 타도 되고 네네. 네, 이런 경우죠. 아, 굉장히 이게 버스가 보기만 해도 네. 굉장히 타고 싶을 네네. 느낌에 우리나라 버스랑 굉장히 비교가 되네요. 이배 타는 건가요? 네, 배 타는 겁니다. 아. 네, 이게 뭐냐면 여기도 예. 일본인데요. 예, 예. 여기는 일본 도토리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저기 동해 정도? 네, 동해 정도 되는 동해 삼척 뭐 요 정도 되는 그 지역이에요. 이제 그 지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네. 갔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다 유람선, 바다 유람선은 전 타보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배를 타려면은 그 접근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되는 거 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가 이런 거예요. 배가 있으면은 배를 타는 저런 부두에 이렇게 물이 뭐 찼다가 내렸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감안해 갖고 그 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네. 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배가 살짝 훨씬 높구나. 높거나 아니면 물이 빠지면 배가 훨씬 낮거나 이래 음. 갖고 배를 탈 수 없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런 구조를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갖고 저 부두 네. 부두 높이를 맞추고 음. 그다음에 이제 배다 보니까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간극이 있잖아요. 네. 요런 것들은 저렇게 경사로를 놔줘 갖고 저 배에 탈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만들어서 그 도토리현 앞바다를 저게 유람선이거든요. 음. 작은 유람 쬐끄만 배예요. 음. 쬐끄만 배인데 저거를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끔 그렇게 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람선 타고 제가 이렇게 둘러본 거는 한강 유람선밖에 없어요. 한강유람. 네. 저도 탔던 것 같아요. 네, 한강 유람선만 맞아요. 가능합니다. 아, 이 사진 이제 이거 보면서 약간 많은 의미가 네. 뭔가 좀 들어있는 듯한 사진이어서 제가 뽑아봤는데 이게
다 계단이 앞에 보이고 네네. 이 지금 앞을 바라보고 계신데 이거 어딘가요? 아, 이제 요거는 어디냐면은요. 요게 이제 창덕궁 낙선제라는 곳이에요. 창덕궁 낙선제인데 요게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세계문화유산이니까는 저기 보면은 이거 그러니까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다 저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네네. 계단이 있는데 저희는 저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다른 관광객들은 그 앞에까지 들어가서 저 안에를 다 볼 수가 볼 수가 있죠.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요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은 오키나와에 보면은 슈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네. 그것도 세계문화유산이에요. 네네네. 근데 거기는 그 성 안에 저런 데 안에 있잖아요. 네. 저기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자꾸 저도 일본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네네. 오사카 성인가? 네, 오사카 성도 그렇죠. 저도 거기 갔는데 거기 자체를 네네. 그냥 아예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도 돼 있고 네네네. 경사로도 있고. 네. 그러니까 똑같이 그 같이 갈 수 있다는 그게 네. 당연한 건데도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서야지만 느낄 수 있다는 게 네, 저도 네, 네, 네. 우리나라 저도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네네네. 가면 그게 확실히 틀리죠. 저는 밖에서 좀 기다리고 그렇죠, 있다가 그렇죠. 다른 분들 들어오면 네, 후다닥 네. 나가고 이러는데 그럼 그분들도 좀 미안해지고 저도 그렇죠. 이제 못 본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아 괜찮아 이러면서 또 네, 네. 아닌 척하고 쿨한 척하는데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 이게 더 자꾸 이 소외되는 부분이 아, 자꾸 그렇죠.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기 일본의 그 오사카 성 같은 경우에는 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일본의 슈라성은 2층이에요. 아 네, 2층인데 2층이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2층에 엘리베이터 안 안 만들잖아요. 만들죠. 근데 거기다가 슈라성은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음, 근데 거기 2층에 올라가끔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또 2층 반층이라 그럴까? 더 네.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는 리프트를 달아놨어요. 아 계단 4개 있는데. 정말 잘 돼 네. 있네요. 그래서 그 안에를 다 둘러볼 수 있게끔 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요거는 네. 인식의 차이인 거죠. 그럼 그렇죠. 이 사진을 보면 대부분 이제 네. 그런 전통 마을이나 가보면 네네네. 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충격이 네네. 저는 이 꼬리뼈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꼬리뼈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이게 그래도 또 턱은 아니니까 또 네네.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지나갈 때마다 어쨌든 좀 짜증이 나긴 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네네.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해 줘야 되나? 네. 사실 그게 저는 항상 너무 끝이 없긴 한데 네네. 이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책을 좀 쓰시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사람들이 많이 읽어봐야지 네네. 사실 이렇게 딱 보고서도 아 이게 휘쳐 갔을 때는 예, 예.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걸 네. 볼 수가 있는 어찌 네, 많은 네. 의미가 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아. 네, 뽑아봤어요. 네, 요거는요. 요게 경기도 거예요. 네. 경기도인데 요게 이제 그 경기도 무장의 관광지 경기도에서 선정을 했잖아요. 선정을 네네.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선정해서 발표를 하면은 그냥 발표하는 것에 그치면은 소용없어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다 네네. 모니터링을 해야죠. 네네네. 네. 모니터링을 해서 여기 아. 가서 접근성 괜찮은가? 음. 하고 이제 가서 보니까는 음. 저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저거는 굉장히 저 위에는 저 그 데크로를 깔아놨잖아요. 네네네. 저거는 진짜 아주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렇게 위에 저렇게 경사로를 저렇게 경사로를 데크로를 깔아놨으면 밑에까지 잘 깔아놔야지. 요 밑에까지 안 깔아놓고 저기만 깔아놓은 건 좋지 어떻게 가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이 오르죠. 네, 저거 진짜 약 올리나? 막 네, 이런 생각 막 맞아요. 들거든요. 네. 아,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네. 요게 저기 그 등받이잖아요. 저 네, 까만색이 네. 등받이잖아요. 맞아요. 저 등받이인데 저 등받이가 필요가 있는 장애인이 있고 네, 또 네. 필요 없는 장애인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저 등받이가 필요 있는 장애인들은 네. 그 척수나 경추분들은 저게 없으면은 저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지지가 안 되죠. 지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게 있으면은 되게 불편한 그렇죠. 경우가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변기에 앉아서 다 바지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것 때문에 꼭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야. 맞아요. 근데 저것 때문에 몸이 안 움직여져가지고 바지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게 그 뒤에 등받이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제가 이제 저 변기에 앉잖아요. 네. 저렇게 옮겼으면은 저거를 볼일 보고 나서 휠체어로 옮기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 손잡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네. 예.
저기가 또 이게 막혀버리네. 그렇죠. 아, 그것도 제가 생각 못했네. 네. 안전 손잡이를 잡고 휠체어로 옮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거를 저렇게 달아놨으니까는 안전 손잡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그냥 이렇게 뒤로가 뭐야 위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건? 그래서 저는 생각에 차라리 위로 하든가. 그렇죠 위로 하든지. 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릴 수 있게 하든가. 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올리거나 이러면은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서 이렇게 팔이 짧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손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음. 그러면 그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봤을 때는 어떤 게 가장 좋냐면은 저 등받이는 지금 사람의 몸처럼 이렇게 약간 그 U자형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게 다른 나라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네. 요만하게 돼가지고 좌우로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위아래만 움직여가지고 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니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쓰려고 하면은 저 안전 손잡이를 못 잡고 필요 있는 사람이 쓰면은 필요 없는 사람이 저기 앉아서 바지 옷을 내렸다 벗었다 하기에 너무 어렵고. 네. 근데 저게 이제 다른 데서는 저런 것들을 많이 못 봤는데 저런 것들을 해놓는 데가 간혹 있더라고요. 이건 지하철역 근처인가요? 아니, 여기는 어디냐면은 외암리 민속마을이에요. 민속마을. 예, 아산에 있는 외암 민속마을인데, 근데 거기는 또 열린관광지예요. 열린관광지는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제 국가 사업이거든요. 네네. 예, 국정과제인데 거기 열린관광지로 2018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2018년도에 지정이 돼갖고 접근성 개선을 되게 잘해가지고 이제 장애인들도 여행하기 되게 좋은 곳이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화장실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네. 나름 좀 신경을 나름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했는데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왜냐면 이제 당사자의 좀 더 고려를 네.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도 이제 실제로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네네.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100%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2% 아쉬운 게 사실 당사자한테는 2%가 아닐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 네, 관계자분들은 이제 예산 얘기를 한다든지 네, 네, 뭔가 이제 돈으로 이제 뭔가 얘기를 네. 하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가 똑같은 소비자고 그렇죠. 관광하는 시민인데 누군가에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거가 뭔가 별도의 별개의 어떤 네, 네, 네. 그렇게 좀 배제되는 부분들이 네, 네, 네. 정말 아쉬운 것 같고 이 사진만 보더라도 사실 네, 그렇죠. 그런 일상적인 시민의 모습을 고려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그렇죠. 아쉬운 그런 네. 건 것 같아요. 이 사진 제가 이거 보고 많이 화가 나서 그 요거는 이제 네. 강화문에 있는 스타벅스예요. 경서로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네, 이게 뒤로 경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네. 뭔가 그래서 느낌이- 저도 근데 저기 가니까 이제 정면으로 가니까 저기 턱이 있는 거예요. 턱이 있어서 못 들어가 갖고 이제 요 측면 이거 예, 예, 이거죠. 예. 이게 정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측면으로 가서 네. 그냥 저렇게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저 건물 난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가 건물이니까 혹시 다른 곳으로 들어갈 입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 뒤쪽으로 가봤어요. 네네. 뒤쪽으로 갔더니 턱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뒤쪽 문도. 근데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저기서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막 했죠. 저 좀 봐달라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쿠폰이 있어갖고 누가 이렇게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누가 저걸 준 거예요. 줘가지고 근데 벌써 이게 그 사용 기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빨리 아니, 써야지. 오늘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야. 아,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제가 강화문에 갔다가 거기 스타벅스가 있었고 그거를 쓰려고 네. 가갖고 했는데 또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고 근데 저기서 일하시는 분은 부를 수가 없잖아. 네. 내가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했더니 이제 그 어떻게 보셨어요. 보셔갖고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저기서 어머 여기 턱 있는데 어떡하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럼 들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어. 근데 이 휠체어가 엄청 예, 무겁잖아요. 예, 예. 근데 두 명이 나와서 들어준다는데 두 명이서 이걸 안 어떻게 되죠. 들어? 네, 네, 이거는 네. 두 분이서는 무거워서 못 예, 예. 든다고 그랬더니 그럼 뒤쪽으로 오실래요? 뒤쪽으로 오면은 여기보다 턱이 낮은데요? 이러는 거서 아까 뒤쪽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턱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보다 좀 낮으니까 그래도 혹시 들어주면은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뒤쪽으로 와보실래요? 그래서 뒤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턱은 저기보다 앞에보다 낮아요. 근데 그 턱을 넘어가면 그 매장으로 들어가는 데가 계단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저기는 다 못 갔고 제가 이제 더 이렇게 좀 속상했던 거는 스타벅스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쵸, 예. 제가 미국 갔을 때 스타벅스 가봤는데요. 미국에 스타벅스는 턱 있는데 한 군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네. 강화문 한가운데 저렇게 스타벅스가 네, 네. 턱이 있다는 건 저 글로벌 기업에서 제대로 네. 네 제대로 된 인식도 없고 저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아니 우리나라를 좀 얕잡아 보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이면 글로벌 기업답게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어느 나라를 가든 가서 이렇게 저렇게 기업을 뭐 운영하든 간에 저렇게 접근성을 보장해 놓으면은 접근하게 하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가 우리 그 전 세계 스타벅스 중에서 네. 전 세계 이제 나라들마다 스타벅스가 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만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극찬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카페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되고 훨씬 더 예쁘고 그다음에 카페에서 우리나라는 그 카페 안에서 차도 마시고 뭐 일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도 되게 좋고 네. 커피도 다양하고 음료도 더 다양하고 뭐 하여튼 그 우리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행 오면은 카페 여행을 온다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타벅스 가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글로벌 기업 그 미국에 있는 본사 사장님이 네. 우리나라 스타벅스만 유독 더 많이 신경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유독 더 워낙에 카페들을 뭐 그 원래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맞게끔 굉장히 다양하게 예쁘게 뭐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를, 네. 예. 근데 세상에 저건 왜 저럴까? 저렇게 글로벌 기업에서 모든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거는 정말 글로벌 기업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진짜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깔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네, 괘씸하더라고요. 그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제정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이나 이제 네네. 장애인 임산부 등 노약자 등의 편의진경에 관한 법률도 네네네. 그렇고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법에 네네. 적용이 좀 더 많이 되고 네네네. 이런 민간 상가 건물이나 네네. 뭐 편의점이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법을 근거로 목소리를 내도 네. 사실 그건 상점주들한테까지 네네. 법이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진짜 우리가 인식 개선이라고 하지만 네. 이 건물주나 상점주들에게 네.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나 실제로 변화를 하게 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저런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저기에는 아직 그 편의점법 적용이 안 되는 데거든요. 매장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네네네. 예, 안 되는데 저거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잖아요. 네네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인권위에 진정을 하고 이제 저거 갔다 와서 진정을 했거든요. 네네. 진정을 하고 이제 언론에 나고 하면은 기업인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미지 가 되죠. 타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사기업들은 금방금방 개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뭐 따로 편성해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 이렇게 뭐 개선을 하거나 이러는데 네. 사기업들은 저렇게 한번 저렇게 딱 말 나오고 뭐 방송 한번 타고 뭐 이러면은 바로바로 시작이 그렇죠. 되죠. 기업 이미지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 네. 맞습니다. 저가 인권위에 갔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네. 예. 이제 마지막 사진 같은데 이게 장애인 콜택시 네, 네. 사진이고 아무래도 이제 지체장애인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렇죠. 그 이동 수단 중에 하나인데 네, 네. 그 택시에 대한 또 말씀을 네. 제가 또 너무 공감이 가서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네. 꼭 해야 돼요. 이용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이 워낙 네, 장애인분들이 네, 네. 많이 그동안
뭐 뉴스나 언론 통해서 많이 의견을 냈지만 그 대표님께서 이제 생각하신 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궁금해서 예. 아, 엄청 많습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뭐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기차를 타고 그 네.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던가 네, 네. 이러는 경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예를 들면은 네, 네, 네. 제주도 인구가 70만 정도 되지만은 그 제주도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한 2천만 가까이 돼. 1,800만. 유동 인구가 예, 유동 인구가 1,800만, 2천만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 10%를 장애인, 네. 예, 관광약자라고 쳐요. 그럼 1,800만이면은 뭐 180만이잖아요. 네. 180만에다 10%만 저렇게 그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18만이란 말이에요. 네, 네. 예, 18만인데 제주도는 장애인 인구가 70만이라고 해서 그 70만의 장애인 인구에 맞는 교통수단만 마련하면 되냐고요.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주도가 대중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네. 제주도에 있는 버스가 저상버스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8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 장애인 콜택시라는 얘기죠.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네. 근데 문제는 저 장애인 콜택시 한번 이용하려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예를 들면은 여기 경기도만 하더라도 네. 저기 이천 있잖아요. 네, 네. 이천을 성남에서 이천을 가려면은 성남 콜택시를 갈 수 있어요. 편도로. 네네, 편도로 갈 수 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천에서 가면은 이천 콜택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천 콜택시를 한번 이용하려고 하니까는 너무너무 많은 서류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네. 뭐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또 무슨 뭐 장애 등급 심사 뭐가 또 있더라고. 네, 뭐 네. 그다음에 그 신청서, 그다음에 또 뭐 한 서류가 7, 8가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 갖고 그거 다 외울 수도 없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도 그거를 또 기다려야 돼. 한 일주일 정도. 네, 네. 기다려서 그게 합격했습니다. 이러면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너무 많고 네. 또 하나는 저 택시가 24시간 운영되는 곳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은 많죠. 거죠. 네. 그렇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데는 딱 8시간만 운행해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도 되게 많으니까는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데는 경기도니까 안성 같은 경우에는 네. 안성 지역 내에서만 다녀요. 안성 지역 내에서만 다니면 여기서 안성 가려면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안성에 있는 장애인은 안성에서 이 안성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평생 안성에서 살다 안성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데가 그럴 있어요. 수 있죠. 네. 그러니까는 저 콜택시를 지금 150명당 한 명이라고 하지만 200명당 한 명에서 이제 뭐 법 개정해서 150명당 한 명 요렇게 법정 개수가 이게 네네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150명이 저 한 대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다 그러니까는 이게 택도 없는 소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뭐 150명당 한 명이 아니라 뭐 100명당 한 명 해도 모자라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저 택시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는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뭐 미국이나 호주나 뭐 다른 나라들처럼 네네. 일반 택시에다에 딱 맡겨놓고 개조 비용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호주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택시가 이렇게 대부분 승용차 형식으로 돼 있지만 요즘에는 뭐 IM 택시도 있고 예전에는 뭐 카카오 택시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타다 택시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택시 회사에다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개조 비용만 주는 거예요. 개조 비용만 주고 교육만 잘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한테는 그 지금 장애인 콜택시 이용하는 것처럼 그 요금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지금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콜택시 예산에 예를 들어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3배 이상이 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외국에서 온 장애인들도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우버 택시 이용하잖아요. 우버 택시 이용하듯이 딱 불러가지고 앱으로 불러서 이용하면은 되게 편리한데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렇게 논의될 때가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이제 택시 얘기는 뭐 워낙 많이들 했었고 얘기를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날 정도로 그렇죠.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비장애인 분들이 봤을 때는 이 장애인 택시도 생기고 네. 많이 좋아졌다 네. 이러시는데 사실 실제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가장 네. 어려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로 넘어갈 때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네, 네. 그 주체가 네. 또 다르다 보니까 관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렇죠. 접수하는 방식도 네, 다르고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리비라든지 그렇게 딱 맡겨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아니라 인건비부터 해서 차량 유지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렇죠. 별도로 또 그렇죠. 예산이 시설을 되는데. 위탁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다 보니까 네, 네, 네. 거기서 지자체 또 예산을 투여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 성남 시민 아닌데요 그러면 그럼 이거 접수 또 새로 신규로 그렇죠. 그렇죠. 이런 방식이 결국에는 통합되어 있지 않은 그 그렇죠. 예산 그렇죠. 구조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각각의 지자체들이 행정가들의 생각에서 나온 네네. 서비스다 보니까 이동에 대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그렇죠. 그렇죠. 문제들인데 저것만 보더라도 저희가 뭐 택시를 기다리고 타고 내리고 또 다시 또 목적지를 가기 또 기다리고 타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이 과정이 뭐 다소 불편할 수는 있어요. 엄청 예, 불편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운영하는 네, 네. 그 주체들도 그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렇죠, 저희들하고 당사자랑 그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네네. 이 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를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하면 네. 서로의 불편함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우리도 운영하기 힘들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의 입장은 네, 기존의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비휘체어 네네. 이용자들의 네, 네. 또뭐 카카오 택시나 이렇게 탈 수 있게끔 파워투 택시를 네, 네. 하게 하면 또 휘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좀 더 기존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대기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줄어들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뭐 시외로 나가시는 분들의 네네. 이용률이 높으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할당량을 좀 더 준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재 제도에서의 좀 개선 방안도 있겠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민간 택시들을 네네. 조금 더 그거를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네, 네. 탈 수 있게끔 이미 지금 어플들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또 서울 어플도 이용하고 어플도 사실 좀 많이 불편하긴 해요. 네, 네, 네. 요즘의 인터페이스보다는 많이 불편한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의 이런 이동 수단이 다른 사람들 말 때는 야 이렇게 휘처가 이렇게 탄다고 막 어르신들 보시면 우리나라 좋아졌다고 그렇죠, 저희는 속이 타죠 그렇죠. 들으면서도 근데 또 틀린 말은 아니긴 하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이 사진 한 장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비장애인 분들은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많이 됐구나 그렇죠, 그렇죠. 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를 불편한 걸 얘기가 더 많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여전히 우리들이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실제로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 왜 불편한지를 알게 되면 이거 보고 복지국가라고 얘기는 못할 텐데 그렇죠. 되게 어떻게 여전히 이게 그렇죠. 참 이 사진 한 장으로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게 어디 있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한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참 이 사진 한 장으로 이게 말씀하신 경험들을 너무 공감이 가서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사명감처럼 이제는 개인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본인의 불편함을 넘어서 네, 다른 장애인분들에게도 이제 활동하면서 겪었던 개선 사항들이 네. 후대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또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오늘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활동을 하는 장애인분들도 계시구나.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끔 움직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에 대한 법부터 해서 물리적인 것, 접근에 대한 것,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 네, 네.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게 뭐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할 일은 무궁무진하신 것 같아서 네, 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오늘 또 이 대화가 비장애인 분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들도 이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이 개념들을 좀 더 이해하고 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네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